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7일 월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강원도의 여름이 갈수록 길어지고 폭염도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도 긴 여름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사상 최악의 폭염으로 기록된 작년보다는 덥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윤하은 기자입니다. 최근 8년간 원주의 평균 여름 일수는 119일. 기상 관측이 시작된 지난 1970년대 92일보다 27일이나 길어졌습니다. 강릉은 97일에서 118일로, 춘천도 95일에서 115일로 20일 이상 늘었습니다. 하루 평균 기온이 20도 이상 올라간 뒤 다시 떨어지지 않는 첫날을 여름철 시작으로 보는데 5월 하순부터 덥기 시작해 9월 중순까지 더위가 이어지는 양상입니다. 평균 폭염일수와 열대야일수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인 폭염일수는 영서 지역이 6.9일 늘었고 최저 기온이 25도를 넘는 열대야일수도 4.3일 증가했습니다. 지역별로는 홍천, 영월, 원주 순으로 폭염이 길었고 열대야는 강릉, 원주, 속초 순으로 자주 나타났습니다. 올해도 첫 폭염주의보가 평년보다 13일이나 빠른 지난달 24일에 내려지면서 긴 여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낮 최고 기온이 40도에 육박하며 최악의 폭염을 기록했던 지난해보다는 더위가 덜할 전망입니다. 올해는 지속적인 폭염의 원인이었던 티벳 고기압의 발달이 약할 것으로 예측되어 작년과 같이 지속적이고 강한 폭염 발생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온난화의 영향으로 무더위가 빨리 찾아오고 더 늦게 끝나면서 봄, 가을은 짧아지고 여름은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하은입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개통 이후 침체에 빠진 인제 지역 중소업체들이 미국 시장을 개척하며 활로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인제군도 다양한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요. 김영면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형 컨테이너에 짐을 싣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일반 택배 상자처럼 보이지만 상품 설명서가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인제 지역에서 생산된 황태와 인진숙 등 다양한 제품들이 미국 수출길에 오르는 것입니다. 서울 양양 고속도로 개통으로 관광객이 줄면서 지역 경기가 침체되자 지난해 8월 21개 업체가 인제군 수출협회를 만들고 해외 시장 개척에 뛰어들었습니다. 올해 초에 개장한 미국 LA 전시장은 두 차례에 걸쳐 12만 달러 물량을 수출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LA에 이어 미국 시카고에도 홍보관을 추가로 설치하고 6만 달러어치의 인제 특산품을 수출했습니다. 주기적으로 분기별로 한 번씩 나가다 보면 우리 영세한 업체들이 수출을 할 수 있는 길도 많이 열려 있으니까. 인제군도 2017년부터 올해까지 4억 3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해 해외 시장 개척을 돕고 있습니다. 열악한 소규모 영세한 기업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각종 강화 사업을 통해서 수출력을 높이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설하게 청정한 환경에서 만들어진 황태를 미국으로 보내기 위한 포장 작업이 정성스럽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황태 관련 제품이 주력 수출품이지만 인진숙과 도라지, 각종 잡곡류 등 수출 품목도 점차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위기를 맞은 인제 지역 중소기업들이 미국 수출로 살 길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면입니다. 강원랜드가 태백 지역 대체 산업으로 진행 중인 치매 등 노인 요양 사업이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노인 요양 사업 병상 규모를 놓고 강원랜드와 태백 지역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랜드가 태백 지역 대체 산업으로 지난 2009년 설립한 하이원 엔터테인먼트. 게임과 애니메이션 제작 등 주요 사업의 적자가 이어지면서 2017년부터 휴업 상태지만 사실상 폐업했습니다. 태백시 지역 현안대책위원회는 하이원 엔터테인먼트 대안으로 1,500병상 규모의 치매 등 노인 요양 사업을 제시했습니다. 강원랜드는 타당성 검토 연구 용역 결과 유효 수요가 최대 216명으로 나오자 시설 규모 80병상을 제시했습니다. 용역 결과에 따라서 현재 사업을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으며 향후 수요를 감안해서
확대 추진할 방침입니다. 1,500병상을 제시했던 태백 현대위 측은 80병상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또 태백에서 체류하는 그런 시설까지도 저희들은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80병상으로 한다고 한다면 환자 가족이 몇 분이나 면회를 오겠으며 시설 규모를 놓고 현안대책위원회와 강원랜드 간 입장 차이가 커 상생협의회가 결렬됐다가 이달 중에 다시 논의할 예정입니다. 노인 요양 사업 시설 규모에 대한 사업성 우려와 논란이 계속되자 일부에서는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가상 방역 훈련이 오늘 양구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립니다. 강원도가 주관하는 이번 현장 훈련은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평화지역 5개 시군을 포함해 동물위생시험소 등 관계기관 합동훈련으로 상황 단계별 기관 역할을 확인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강원도는 원래 연말쯤 훈련을 실시했지만 북한에서 돼지열병이 발생해 접경지역 전파 위험성이 높아지면서 훈련 시기를 앞당겼다고 밝혔습니다. 속초와 고성 등 산불 피해 지역에 서울시와 산림청, 강원도가 협력해 서울의 숲을 조성합니다. 산림 복구와 경관 회복을 돕기 위한 서울의 숲 조성 사업은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강원도는 부지 제공과 유지 보수를 맡기로 했습니다. 또 산림청은 피해지 복구를 위한 기술과 행정 지원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춘천 강촌에 3만 제곱미터의 대규모 메밀밭이 조성됩니다. 춘천시 남산면 강촌 112 주민들은 1970, 80년대 젊은이들의 MT 명소로 주목받던 옛 강촌의 침체한 상권을 살리기 위해 공동 협력 사업으로 상하반기 메밀밭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메밀밭은 봄에는 경관용으로, 가을에는 메밀을 수확해 소득을 올릴 계획으로 꽃밭 체험장과 뗏목 체험, 청보리 축제 등 다양한 사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평창강에 설치 중인 다목적 가동보가 올 연말에 준공됩니다. 길이 114m, 높이 1.5m 규모로 설치되는 가동보는 집중호우가 발생할 경우 평창강의 수위를 조절해 하천 인근 지역 침수 피해를 예방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 가동보와 함께 수변 공원이 조성되면서 인근 올림픽 시장 등을 방문한 관광객들에게 볼거리와 휴식처를 제공하고 여름철에는 시민들의 물놀이 공간으로도 활용될 예정입니다. 강원도가 집중호우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해 도로와 하천 등에서 진행 중인 건설 현장 57곳을 점검합니다. 점검 기간은 오늘부터 21일까지로 공사장 주변의 지반 침하와 붕괴 위험, 그리고 임시시설물 설치의 적정성 등을 점검합니다. 강원도는 점검 결과에 따라 안전관리가 우수한 현장은 포상하고 미흡한 현장은 현장 관리를 독려할 계획입니다. 동해에서 러시아와 일본으로 가는 카페리 회사가 매각되면서 흘러나온 포항 이전설에 대해 회사 측이 현재는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DBS 크루즈 회리 관계자는 포항의 해운업계 인사가 회사를 인수하고 선박 임차 기간을 2년으로 계약하면서 2년 뒤에는 포항으로 이전할 거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지만 새 경영자가 이전 계획을 언급한 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2, 3년 용선 계약은 해운업계에서 흔한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치악산 국립공원 내 옛 향토동물원 부지 활용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원주시는 오는 20일 국립공원공단 치악산 사무소에서 회의를 열고 공원 조성과 어린이 놀이시설, 캠핑장과 물놀이시설, 그리고 반려동물 시설 등 5가지 유형 사업에 대한 심사와 토론을 벌일 예정입니다. 또 이달 중에 인근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강원도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삼척시가 덕산 해변에 있는 덕봉산을 매입하고 해안 생태 탐방 시설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삼척시는 근덕면 덕산리 마읍천 하구에 위치한 2만 4천 제곱미터 규모의 덕봉산을 20억 원을 들여 매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다음 달부터 내년 말까지 20억 원을 투자해
덕봉산에 해안 생태 탐방로와 데크로드, 전망시설 등을 조성해 생태 관광지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강원도가 강원시청자 미디어센터와 함께 2019 강원 영상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올해 5회째인 이번 공모전은 아름다운 강원, 즐거운 강원을 주제로 10월 10일까지 영상과 사진 분야로 나눠 응모작을 받습니다. 강원도는 10월 말쯤 수상작을 선정해 최고 300만 원의 시상금을 지급하고 우수 영상과 사진으로 강원도를 전국에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강릉선 KTX와 농촌자원을 연계한 관광상품이 운영됩니다. 농촌진흥청과 코레일, 강릉시는 매주 토요일 KTX 열차로 강릉역에 도착한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소금강 장천마을 농촌체험과 사천진 바다 여행 등의 관광상품을 운영합니다. 농촌체험비는 강릉시가 지원하고 신청은 코레일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양구군이 자연 방사성 물질인 라돈을 측정할 수 있는 라돈 측정기 무료 대여 사업을 시작합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